자, 제가 보통 그 현장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는 보통 사진 하나에 예, 해당되는 것을 잘못된 부분을 이제 소개를 했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 사진은 사진은 하나입니다만 두 개로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같은 사진이지만 골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설비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진에서 골조 부분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골조는 지금 현재 보면은 자재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게요. 자재 해상도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것 있습니다. 여기 APA라고 해서 미국 합판협회 인증이 있는데 이 부분 이걸로 봐서는 합판은 정품입니다. 제 예측으로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캐나다산 캐나다에서 만들었고 미국에서 인증을 한 제품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국내 거의 대다수의 목재들이 SPF 수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SPF에 여기 피죽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2등급을 썼을 거라고 봅니다. 거의 대부분 국내에 2등급이 유통이 되고 있고요. 1등급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도 쪽을 잠깐 보면 해돌은 정상적으로 해독을 처리했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여기 지금 민자예요. 요게 요면하고 요면하고 요면이 모두 다 지금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예측컨대 요걸 박스형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비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거기는 단열재가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만약 혹시 단열재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공사, 골조 공사 중에 비가 왔다면 안에 있는 단열재가 젖을 수 있겠죠. 자, 일단 그 부분이고요. 지금 요거 가지고 제가 잠깐, 이게 저는 처음엔 트리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잘 확실치가 않네요. 이건 분명히 킹스터드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트리머라고 잠깐 생각을 쭉 해오다가 지금 확대해서 보니까 왠지 이 킹스터드의 넓은 면이 이 카메라의 각도 때문에 지금 혹시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트리머가 현재 지금 없는 걸로 해석이 되고요. 예. 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보면 여기 틈새가 살짝 있죠. 여기 틈새가 잠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은 지금 없어요. 지금 이쪽을 확대해서 보면 이쪽에 이제 합판은 옆으로 이렇게 설치가 눕혀서 설치가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지금 옆에는 틈새가 있는데 여긴 지금 틈새가 없거든요. 그 얘기는 여기는 공간이 안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요.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3mm가 떠 있어요. 이 부분 대략 수축 팽창 때문에 여기를 띄워야 되는데요. 모다나 두께를 띄워야 되는데 여기는 안 떨어져 있죠. 네, 이 부분이 일단 잘못됐고요. 그리고 스터디의 길이가 길이를 재볼 수는 없지만 제 경험치로 봤을 때 이 스터디의 높이는 길이는 100% 확신하자면 요거 8피트입니다. 예, 2440. 정확하게 얘기하면 2438점인가 뭐 이렇습니다. 2440이 아니에요 원래는. 자, 근데 어쨌든 요거 지금 8피트짜리 스터드를 쓴 겁니다. 요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여기 천장장선이 있고 지붕 석가래 그리고 합판이 보입니다. 예, 처마가 살짝 나온 걸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 측방에서 강풍이 불었을 때 지붕이 날아가는데 이 날아가는 거를 허리케인을 통해서 석가래를 잡아주는 역할은 하죠. 그러나 지금 요 스터드하고 탑플레이트 이 부분에 못이 현재 지금 수직으로 이렇게 박혀 있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측방에서 바람이 불면 이게 들리면서 못이 너무 쉽게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합판이 좀 더 위로 설치가 돼서 여기에 바깥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고정이 돼주고 그러면서 중간이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됐었어야 돼요. 그러면서 중간에다가 합판 띠를 두르는 그런 형태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다른 동영상에서도 뭐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바닥에 이제 뭐 방통이라고 해서 지금 설비 작업을 하려고, 난방 작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설비 쪽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요게 끝나면 여기 이제 뭘 하냐면 이제 단열재 설치하겠죠. 자, 이때 우리가 OSB 합판을 잘라서 팔진 않잖아요. 이 목재도 잘라서 팔진 않습니다. 단열재도 잘라서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제품이에요. 완제품을 우리가 갖다 쓰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필요할 때 잘라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르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미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였어요. 한 5년 전부터 인건비가 갑자기 비싸였습니다. 실력은 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인건비만 비싸였어요. 인건비가 올라간 거는 전 찬성해요. 굉장히 지금 제가 이걸 거의 30년까지 하면서 그동안 인건비가 정말 한 번도 안 올랐다가, 그래서 제가 참 그 부분에서 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간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력은 하나도 안 늘었어요. 인건비만 올랐어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좀 다른 문제로 좀 취급을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르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이걸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걸 설계가 만들어 갑니다. 설계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자르지 않도록 그 치수를 명확하게 해주어서 현장에 인건비에 대한 손실이, 자재비에 대한 손실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자고요. 자, 지금 이렇게 끝났어요.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단열재 작업을 하겠죠. 이때 단열재 기성품 갖다가 꺼내서 여기다 갖다 끼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딱 뜯어서 여기다 끼워 넣으면 이렇게, 여기 볏죠. 여기 볏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역시 단열재 잘라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여기다 끼워 넣어야 돼요. 자, 그럴 때 결국은 자재비는 요만큼만 늘어납니다. 요만큼만. 뭐 이거 거의 돈도 아니죠, 이건. 요만큼 늘어납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얘가 달라요. 인건비는 그냥 끼워 넣었을 때랑 내가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거 잘라서 넣어야 돼요. 실제로 보면 정확하게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통계조사에서 1.9배가 뛴다고 합니다. 1.9배 이상이 뛴다고 그래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2배가 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벽체에 단열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럼 10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제공했어요? 설계자가 제공했어요. 설계자가 왜 그렇게 해요? 대학 교수님들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왜? 대학에서는 디자인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자, 너무 빠지지는 않을게요. 듣는 분 기분 안 좋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고요. 현장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단열재를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건축주는 현장에 상시 있진 않죠. 자, 그럼 여기 단열재를 안 넣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귀찮잖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건비 공사비 싸게 해서 공사 따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단열재 그냥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천장에다 석고치죠. 그리고 벽에다 석고쳐요. 석고를 쳤는데 또 어때요? 또 똑같죠. 요만큼이 빕니다. 이 합판 사이즈랑 똑같으니까. 그럼 벼요. 그럼 이 부분이 결국은 석고보도 일일이 잘라서 올려서 설치하는데도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죠. 결국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단열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공사는 마감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장의 마감은 이제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요게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가 천장 마감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천장 마감일 때 결국은 겨울철에 이제 난방을 하죠. 그럼 더운 공기가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더운 공기하고 찬 공기가 만나는 거예요. 겨울철에.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조주택에 사시면서 춥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이거 의심하세요. 벽체 높이가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길이를 쟀는데 2440이 넘는다. 조금 넘는다. 100%입니다. 여기에 단열재가 채워지지 않아서 추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책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렇게 골조 공사가 모두 다 끝나면 360도 카메라 놓고 찍으란 얘기예요. 360도 카메라 10만 원도 안 합니다. 그거 놓고 전체를 다 찍는데 5분이면 돼요. 그냥 들고 돌아다니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요건 아까 제가 얘기했죠. 표준 스터드를 썼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요 길이보다 조금 짧은 표준 스터드를 썼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관이 외벽에 있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단열에도 문제 있죠. 차음 성능 떨어지죠. 결로 생기죠. 그러니까 외벽에 무조건 설비 배관이 있는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이에요. 자,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듣는 분들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설비가 여기 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게 누가예요? 설계가 여기가 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왜 못 막아요? 대학에서 설비를 가리키는 대학은 대한민국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설비는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 설계 도면에 명확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면 되는데 결국은 설계자가 설비에 대해서 몰라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도 없고 배운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허가만 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이걸 들었을 때 이 잘못을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의 잘못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순간부터 아니면 이 얘기를 들은 순간 이후부터 이렇게 한다면 그건 본인의 잘못입니다. 자, 기초 여기 바닥에 틈새 있죠.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와, 볼만합니다 지금. 예. 지금 앵커 볼트가 지금 허공에 다 떠 있어요 이렇게. 예, 요거 어떻게 했냐면 앵커 볼트 싹 뺀 다음에 위에다가 와샤를 넓은 걸 딱 놓은 다음에 볼트로 조였어요. 예, 그래서 볼트로 조이고 풀러가지고 전체적인 수평을 맞추고 그냥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골조의 작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여기에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유는 왜냐면은 기초가 먼저 정확하게 작업이 된 상태에서 골조로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제도는 감리도 있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다음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방통 칠 때 여기가 메워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설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